자, 여러분의 디지털 금고가 털린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근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고를 그냥 바로 열어버리는 마스터키를 통째로 도둑맞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금고의 설계도만 유출되는 거죠. 설계도만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으시죠? 오늘 바로 이 SSL 인증서 유출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위험한 진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SSL 인증서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웹사이트의 디지털 신분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딱 들어갔을 때, 안심하세요. 여기는 검증된 진짜 사이트 맞습니다.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거죠. 바로 이 신뢰의 증표 덕분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을 그냥 열어버리는 마스터키, 그러니까 개인 키가 통째로 넘어가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건물의 구조만 알 수 있는 설계도, 즉 공개된 인증서 정보만 유출되는 상황. 언뜻 보면 설계도 하나만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싶잖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럼 먼저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공격자가 여러분의 디지털 마스터키, 바로 그 개인 키를 손에 넣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정보 유출 수준이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통째로 도둑맞는 그런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스터키가 넘어가는 순간 공격자는 말 그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랑 은행이 주고받는 대화를 중간에서 몰래 엿듣는 중간자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웹사이트인 척 완벽하게 위장해서 여러분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싹 훔쳐갈 수도 있죠. 진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악성 코드를 이거 안전한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속여서 여러분 컴퓨터에 심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격 과정은요, 무서울 정도로 간단해요. 자, 보세요. 1단계, 키를 훔친다. 2단계, 그 키로 진짜인 척 위장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사용자가 아무 의심 없이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그냥 싹 가로채는 겁니다. 사용자는 그냥 평소랑 똑같이 로그인하고 쇼핑하고 그랬을 뿐인데 사실은 그 뒤에서 모든 걸 도둑맞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마스터키는 다행히 안전해요. 그런데 오직 건물의 설계도, 그러니까 공개된 인증서 정보만 유출된 상황을 한번 보죠. 에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정말 쉽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 마스터키만 안전하면 된 거 아니에요?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바로 그 아니란 생각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숨겨진 위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공격자한테 이 설계도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완전 보물지도나 다름없어요. 이 인증서에 적힌 도메인 정보를 보고 진짜랑 똑같은 아주 정교한 피싱 사이트를 뚝딱 만들고요. 내부 시스템 목록을 쫙 파악해서 공격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심지어 사용된 암호 기술을 보고 여기 시스템 좀 낡았는데 하면서 약점을 바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피싱 사이트의 무려 83%가 안전함을 뜻하는 바로 그 SSL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믿었던 주소창의 그 녹색 자물쇠가 더 이상 완벽한 안전 보증 수표는 아니라는 거죠. 공격자들이 우리의 바로 그 신뢰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마스터키가 유출되든 설계도가 유출되든 이 모든 정보는 사이버 공격의 표준 공식, 바로 킬 체인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공격자들은 보통 이 사이버 킬 체인이라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아까 말한 설계도 유출 정보는 1단계인 정찰 단계에서 목표물의 약점을 파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쓰이고요. 마스터키 유출은 말할 것도 없죠. 2단계 초기 침투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는 황금 열쇠가 되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정보든 치명적인 키든 전부 다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격자가 우리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쭉 지켜봤습니다. 좀 무섭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높고 튼튼한 방어벽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응은 아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이 3단계 로드맵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당장 급한 불부터 끄는 즉각 조치. 둘째, 피해를 수습하고 정리하는 단기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드는 장기적 강화입니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출된 인증서를 즉시 폐기해서 공격자가 더는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딱 우리가 도둑 맞은 신용카드 바로 정지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관련 서비스를 잠시 멈춰서 추가 피해를 막고 도대체 어디로 침입했는지 바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뒷수습을 해야겠죠? 관련된 모든 인증서는 싹 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요. 그리고 Certificate Transparency Log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공개 장부거든요. 이걸 계속 감시하면서 혹시 공격자가 우리 이름으로 또 다른 가짜 인증서를 만들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을 대비해서 관련된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나 API 키 같은 건 싹 다 바꿔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개인키는 HSM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물리 보안 장비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디지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 유출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인증서 유효 기간을 90일처럼 아주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유출이 되더라도 공격자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지켜보는 모니터링이랑 보안 교육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스터키와 설계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유출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이버 보안의 세계에서는 사소한 정보란 없다. 공격자들은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기가 막히게 모아서 전체 공격 지도를 완성하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흘린 그 설계도 한 장이 결국 성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격자의 설계도를 함께 엿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디지털 기반은 과연 얼마나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에 한번 꼭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